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진로와 관련해서 발전된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당연히 진로에 관련된 보고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22학년도에서도 소신 이상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정말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진로 심화 보고서가 매우 꼼꼼하고 발전된 것을 많이 보여줬던 학생들이 소신 이상 합격하였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그냥 내신만 믿고 그냥 뭐 수행평가를 심화시킨 것도 없고 최소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심화 보고서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믿고 거기에 지원하다가 면접도 못 봤습니다. 1차에서 광탈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진로 심화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소논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소논문을 기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서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때 교내, 학교 내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교내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심화 보고서의 목적은 진로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를 통해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역량, 특히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요. 진로심화 보고서가 1, 2, 3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아, 이 학생은 대학교 와서도 어떤 쪽으로 공부할 학생이구나.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로심화 보고서입니다. 그럼 진로심화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먼저 유의사항이 먼저 있어요. 먼저 담임 선생님께 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받아주시는지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종종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잘 들으셔야 돼요. 방송. 이걸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냐면 이제 진로심화 보고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과목과 밀접한 진로와 밀접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 선생님, 제가 이제 어떤 수행평가를 하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이처럼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싶은데 작성해도 될까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무슨 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 학과에서 뭘 전공하고 싶다. 직업이 뭐 어떤 진로가 그건데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받아주실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런 보고서가 종종 진로 활동에 들어가거든요. 진로 활동에 받아주시는지 먼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이유가 이제 종종 어떤 어머님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학교는 자기 학교는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그냥 수행평가만 하라는 학교가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어떤 학교는 학생의 보고서를 막 써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야, 너 이 점이 좀 과세되기 빈약하니까 좀 이 점과 관련된 보고서 하나 써봐. 그러면 좀 돼. 그런 보고서를 장려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는 학생들, 어떤 학생이 싫어하냐면 자기가 보고서를 작성 다 했어. 작성 다 했고 딱 보고서 작성하면 선생님 이거 저 보고서 작성했으니까 생활기록부에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건 밉상이에요, 밉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간절히 하래요. 선생님, 제가 무슨 학과를 꼭 가고 싶어서 뭐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고 싶은데 써오면 받아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받아준다라고 하면 그때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자포자기 하다가 저는 자포자기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평가 하시잖아요. 그 다음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행평가와 동아리 활동에서 보고서를 심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진로 활동란을 다른 활동으로 좀 더 유익하게 채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고서는 더구나 또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진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 쪽이라든지 이제 과학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 쪽과 관련돼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한 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지 않는다? 이건 좀 말이야. 그럼 차라리 작성하지 않는 게 낫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과 관련된 보고서가 굉장히 심화시켜가지고 정말 스펙타클할 빰칠나게 정말 그렇게 보고서 작성했는데 등급이 4등급? 근데 3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평가자가 그 보고서를 믿을까 안 믿을까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면 그 보고서와 관련된 과목 내신 향상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점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으면 이제 보고서는 제가 항상 그래요. 고 1, 2, 3학년 유기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진로에 맞게 그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한 가지 보시면 갑작스럽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고3 때 어이쿠야 뜨거워가지고 고1, 2 때 활동 거의 안 하다 고3 때 굉장히 심화시킨 보고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평가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비교과 평범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자기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뭐 탐구하는 활동도 없는데 갑자기 고3 때 굉장히 어려운 스펙타클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한다고 하면 평가자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1, 2, 3 때부터 유기적으로 보고서가 꼭 하나씩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가 고1 때부터 보고서 하나 들어가는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보통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보고서를 똑같은 수준으로 작성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보고서도 학년이 올라가서 심화시켜야 돼. 그러면 심화시키려면 발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 발판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보고서라는 발판을 심화시켜서 더 좋은 업그레이드를 보고시키는 거고 고3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보고서를 발판으로 심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런데 고1 때 발판도 없는데 갑자기 고3도 이 정도 올라가 있다?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해가시고 그래서 고1, 2, 3 때 보고서가 심화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보고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경험의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나 그 다음에 계열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상경계열을 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상경계열 간다고 하는데 상경계열 하는데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소위 말하면 재무제표 분석 어떤 그게 심리 메타버스 AR 마케팅 그렇게 들어가면 좀 그러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자로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존중하는 경영자가 있는데 그 경영자 어떤 지 본받고 싶고 그 경영자 미친 영향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런 쪽으로 충분히 1학년 때 나갈 수가 있어.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공계열, 공학계열 같은 경우라면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아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원리라든지 그처럼 여러분들의 학부나 계열 쪽으로 1학년 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2학년 때 이제 뭘 하시면 될까요? 2학년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보셔야 됩니다. 내신. 여러분들이 거기 1학년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계열 학부 쪽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도 관련돼서도 아주 우수한 과목이 있겠죠. 그렇죠. 그 과목과 관련된 진로를 이제 심화시켜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그 2학년 때 과목과 그 다음에 보고서를 3학년 때 진로를 심화시켜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종종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종종 거기에 이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들 전부 다 소신 이상으로 합격을 했고요. 일단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경희대 시골 학교거든요. 경희대 치대를 보내본 역사가 없는 학교인데 경희대 치대를 보냈습니다. 그 학생 최초 학생인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점 좀 보시면 그 다음에 이 학생들 행정학과 학생인데 정말 처음으로 정말 소신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인데 첫 번째 이 학생 행정학과인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했냐면 행정학의 정의와 그 다음에 행정학도로 사명감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행정적으로 작성했으면 나중에 이제 2학년 때는 여러 쓸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 쪽으로 쓸 수 있고, 아동복지 쪽으로 쓸 수 있고, 도시행정 쪽으로 그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쪽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복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학년 때는 좀 2학년 때의 여러 가지 진로를 쓸 수 있는 스펙트럼 카드나 여러 장 좀 여유를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기업을 지원하며 독점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 점을. 그래서 행정학으로서의 사명감을 왜냐하면 행정학의 경영학 차이가 말 그대로 뭐냐면
경영은 돈을 버는 거지만 행정은 부를 분배하는 게 그래서 경영 행정 서울도 상부상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2학년 때 보고서 들어갔고 3학년 때 이거 너 정말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단지 행정학적으로만 보진 않았어요. 이 학생은. 이 학생 3학년 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기업과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 쪽으로 심화시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이 학생의 딱 사회를 보니까 이게 이제 동기가 이거였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조, 12조, 17조로 쏟아부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라는 점. 그리고 알아보니까 기업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 학생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에서 어떻게 협력하게 된다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로 심화시켰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 학생 나오죠. 1학년 때는 행정학의 정의와 행정학 또는 사명감 쪽으로 하다가 2학년 때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3학년 때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이제 기업의 독점을 막는 거잖아요. 행정학에. 그러면서 독점을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 3학년 때 뭘로 쓴 거죠? 아, 상부상조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저출산이다 라고 이렇게 심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취역학생 같은 경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 쓸 때 이제 학종으로 붙었는데 이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치아에 보이지 않는 역할에 대해서 썼어요. 치아에 보이지 않는 역할에 대해서 정말 치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라는 점 썼습니다. 그러면 이전 썼으면 치의학과를 쓸 수 있고 뭐 또 치과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관련 학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구강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어요. 고2 때. 그다음 고3 때 구체적으로 치주염이 신체에 미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처럼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나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가 나열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가 보여요? 금방 이 아이들의 고1, 3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로를 심화시키는 과정이 충분히 보인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일단 진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진로와 고1 때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원하는 계열 그 점을 조사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고2, 예비 고3, 현재 예비 고1하면 이제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되기 전에 충분히 보고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기말 끝나고 얼른 보고 작성해 겨울방학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 어떤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 고3 때 심화시킬 토대를 마련할 것인지 그 점을 보고서에서 관련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진로 심화 보고서에 이처럼 매뉴얼을 에듀맘띵 거기 고수들의 교육 정보 제가 그대로 업로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업로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 받아보시면 아하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 다음 주제 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는 이제 목차를 어떻게 서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본론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결론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그것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매뉴얼에 가장 중요한 게 자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료를 어디서 출처를 밝혀야 되나, 그 출처를 밝혀야 되거든요, 보고서는. 그래서 자료 수집에 애를 먹는데, 자료 수집 그 검문 사이트, 4가지 사이트도 거기에 그 매뉴얼에 같이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꼭 보고서를 심화시켜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